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후 오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이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관계의 시험대가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인데 어째서 이게 때로는 좀 서먹한 관계로 이어질까요? 은퇴 후에 친구 관계를 더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 오늘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같이 보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여행이라는 게 좀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그런 차이점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특수한 환경. 네,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가면 같은 게 벗겨지고 서로의 진짜 모습이나 숨겨왔던 기대치 같은 게 부딪히는 순간이 오기 쉬운 거죠. 그 김경자 씨랑 수요 반찬 모임 친구들 사례가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가면이 벗겨진다.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그 김경자 씨 모임도 처음에는 베트남 여행 간다고 막 설렘이 가득했는데 막상 가서는 아니 왜 방 정리는 맨날 나만 해? 이런 사소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생활 방식, 돈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부딪혔다고 하죠.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생활 리듬의 차이예요. 이게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습관 아니면 청결에 대한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사소한 것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각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여행지에서 이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그 루틴 바꾸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네네, 듣고 보니 정말 공감됩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감각 차이예요. 이게 또 민감하죠? 돈 문제. 네. 똑같이 회비를 걷어서 떠난 여행이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왕 여행 왔으니까 좀 좋은 거 먹고 즐기자 하는 분이 있고, 아니야, 아껴서 나중에 손주 선물 사가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소비 성향 차이를 넘어서 약간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네 라거나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고 더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평소에는 잘 몰랐던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여행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가면이 벗겨지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세 번째 이유는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 차이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사실 준비할 것도 많고 현지에서도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꼭 보면 한두 사람이 약간 총대 메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원래 잘하니까 이러면서 무심코 넘기면 묵묵히 애쓰던 사람은 정말 크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불균형이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감 문제. 이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식당 종업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이 좀 자기한테 아쉬울 거 없는 사람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 본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네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번째는 말 한마디가 주는 상처예요. 여행 중에는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농담이나 무심코 툭 던진 비판 같은 거 있잖아요. 넌 참 재미없게 산다, 이런 식의 말들? 이런 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한 말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여행 가면 진짜 사소한 거에도 좀 예민해지니까 말 한마디가 더 아프게 들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다섯째는 단 한 번의 여행이 관계를 재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여행 가보니까 알겠더라, 걔 그런 애더라, 이런 식으로요. 여행에서 겪었던 그 부정적인 경험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좋은 기억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 거죠. 와, 무섭네요. 네, 한 번 그렇게 생긴 앙금은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단 한 번의 여행이 수십 년 우정을 그냥 확 뒤흔드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단순히 여행을 같이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라는 건 뭐 어려울 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상대방의 기쁨이나 성공을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더 빛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질투 없이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친구. 그게 진짜 내 편이라는 거죠. 반대로 애덤 그랜트가 말한 테이커처럼 받기만 원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나 아니면 작은 약속을 자꾸 어기는 모습들, 이런 건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들죠. 그렇군요. 결국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 함께 여행을 꼭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김경자 씨의 마지막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꼭 여행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오랜 친구나 가족과 가치관이나 기대치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그 관계를 어떻게 좀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요, 남자들이 나이 들어도 절대 잊지 못하는 여자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더 흥미로운 인생 조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